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신문 방송에 양평 고속도로가 아주 이슈입니다. 이슈. 히트다, 히트. 양평 고속도로가 히트인데, 이 뉴스의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더불어민주당에 철삭되는 애들 때문에 양평 고속도로는 백지화되고 챙피만 당한 김부겸, 이해찬. 저격하고 싶은 거는 김건희 여사였는데 오히려 김건희 여사는 멀어져 버리고 이해찬, 김부겸이 다른 사람들 모르던 거 지금 요번에 알게 됐으니까 창피만 꼴랑 당했는 거지. 참 이 철삭되는 애들하고 뭘 해먹겠어요. 자, 오늘 논평은 이런 얘기들로 해서 양평의 고속도로에 관한 얘기로 하겠습니다. 이 고속도로 주변에 지금 있는 거는 이해찬이 지금 일단 이런 정도는 알고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해찬이 지금 땅을 갖고 있는 거는 세종시 마곡리라 그래가지고 마곡리에 463평의 땅을 갖고 있고, 김부겸이 양평에 187평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땅은 IC 부근이에요. IC 부근이고, 지금 민주당이 저격하고 싶어 하는 김건희 여사의 그런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JC나 JCT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IC 부분에 땅이 있어야 이게 값이 올라가고, 좀 이렇게 좀 유리한 점이 많은데, JC나 JCT에 있는 김건희 여사 있는 땅 이런 거는 별로, 오히려 저것 때문에 분집만 날아오고 민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민주당에 철석거리는 애들이 잘못 알고 잘못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JC라 그러는 것은 이게 뭔가 하면은 분기점, 교차로, 합류점 이런 게인데, 이거는 고속도로에서 그냥 차가 거기 내리지는 뭐하고 고속도로 노선을 그어서 변경해가지고 가는 그런 거예요. 서로 다른 두 고속도로를 서로 연결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거지, 이 차가 일반 국도에서 일반 도로에서 고속도로로 올리는 역할은 IC에서 하는 거예요. 이 IC 부근에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이해찬이하고 김부겸이란 말이에요. 그 이해찬, 김부겸은 땅을 요지에 갖고 있고, 김건희 여사의 일가는 JCT 부근에 있기 때문에 이 고속도로의 효과는 못 본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마치나 고속도로의 효과를 보는 것처럼 덤태기를 한번 덮어 씌워 보려고 하다가 그 똥물을 뒤집어 썼는 게 누군가 하니까 이해찬하고 김부겸이다 이 말이에요. 일단 이 정도의 얘기를 알고 오늘 조교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을 들고 나왔습니다. 특혜 의혹을 들고 나왔는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원래 노선을 변경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집안 선산이 있는 쪽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해서 이게 권력형 특혜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혹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리어 부메랑이 돼가지고 민주당의 애들을 두드려 팬 거예요. 뭐 누가 옆에서 패는 거 아니야. 저가 저볼때기 두드려 뺏는 거야. 그냥 그 대표적인 예가 민주당의 이해찬인데, 이해찬이 6월 16일 날 전주에서 열린 민주당 그 행사에서 지도 가만히 있으면 됐겠는데 또 입 나불거리다가 이게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6월 16일 날 전주에서 열린 민주당 행사에서 뭐 자기네들끼리 행사니까 뭐 어시어시 하는 기분에서, 아직 나이가 70이 넘어도 우쭐하는 기분에서 얘기했겠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발언이 있은 이후에 유튜브 등에서 계속해서 이 방송을 일벌벌 재생해 나가는 거야. 그러니 이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가지고 자기네 땅 사놓은 대로 지나가도록, 김건희 여사 땅 사놓은 대로 지나가도록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런 짓은 안 했다. 뭐 그 대통령들이 대통령 돼가지고 몰래 뭐 해먹기는 해먹었지만은 이렇게 대놓고
대놓고 이렇게 해먹지는 않았다.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게 뭐 뒤에 확인 작업 없이 이해찬만 얘기만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조건 놓고 덮어 쓸 수 있는 일이지. 그렇지만 요새 세월이 어떻습니까? 확인이 됩니다. 확인이. 그러나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금방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의 미디어 법률 지원단에서 이해찬과 이해찬의 그 문제 발언, 문제 허위 폭로 발언에 대해서 그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이재명 이것도 운영자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지금 국민의힘이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당정 협의를 통해서 그쪽으로 노선 변경 확정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민주당 측에서 그런 걸 요청해 왔기 때문에 변경도 검토 중에 있었는데 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이거 그 자체 계획 자체를 철회하고 사업 자체를 그만에 백지화하기로 발표해 버렸어요. 끝나버린 거야. 그런데 이해찬에게 어떻게 이 부메랑이 떨어졌는가 이게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2012년도 세종시 마곡리 일대에 농지 463평을 이해찬이 배우자 명의로 당시에 1억 3천여만 원을 주고 매입했다고 재산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지금 공사 중인데 이해찬의 그 땅과 가까운 곳에 나들목 아까 처음에 방송 시작하면서 얘기했죠. IC는 뭐냐? 일반 국도나 지방도에서 고속도로로 올리는 구간이에요. 여기는 땅값이 아주 효과를 보는 곳이에요. 나들목. 연기 나들목 IC가 추가됐다는 거예요. 이때. 이게 원래 타당성 조사할 때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연기 나들목이 어떻게 해서 추가됐는 거야. 이해찬 세종시 집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가지고 이 주변의 사람들은 이 연기 IC의 나들목을 이해찬 나들목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해찬이 힘써가지고 됐다는 그런 여론이 돌고 있는 거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서울 세종 고속도로 구간 중에서 세종에서 안성 구간 이제 2019년 12월부터 착공해가지고 24년 6월 내년 6월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진행되고 있는 예정인데 이 구간의 공사비도 엄청나게 불었다는 거예요. 이 불었는데 역할을 누가 했겠느냐 하는 거야. 그러면 연기 나들목 IC라고 그래 이해찬 나들목이라고 그랬으니까 이해찬이 의혹인지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정에 없던 나들목을 새로 짓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애초에 타당성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연기 나들목 입지가 2019년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해찬 집과 지책인 세종시 전동형 석공리로 확정이 돼가지고 이게 승용차로 이해찬 집에서 5분 거리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찬은 여기에서 거기에 2012년에 463평의 농지를 사들였어. 농지를 사들여가지고 그 2012년으로부터 3년 뒤인 2015년 1월에 그 중에 일부를 지목 변경해가지고 대지로 전환했어요. 대지로 전환해가지고 집을 짓고 2016년도에는 또 창고를 별도로 사들여가지고 이해찬은 농지를 사들여가지고 3년 후에 지목 변경해서 대지로 바꿔가지고 집 짓고 2013년에는 평방미터당 2만 천여 원 정도 했던 땅값이 지난해는 무려 8만 6천 원이면 무려 4배 가량의 이해찬을 한번 해먹은 거야. 응? 땅을 안 파갔으니까 먹은 건 없지. 이 4배 가량의 지금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한 50평 규모의 단독주택 20평짜리도 이해찬이 짓는데 그래서 세종시 그 부동산 가격이 세종시에 있는 그 부동산 가격이 한 3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해찬은 자기가 은퇴 후에 살기 위해서 이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뭐 그건 알 바도 없는 게고 토지 가격이 얼마 올랐느냐 이게 4배가 올랐다는 거야. 그 원인이 뭐냐 이해찬 나들목 연기 나들목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10년 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했을 때는 전혀 이런 게 없었는데 어느새 그 쑥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새로. 그 이해찬은 이걸 넘어서 가지고 작년 7월 달에는 아예 세종시로 천도, 서울을 옮기자,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니네 집값 올리려고 그러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바로 튀어나오기도 했었지요. 당시에 민주당 대표실에서는 이해찬 자택이 있는 곳은 이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찬 자택이 있는 곳은 집값이 오르는 세종 시내도 아니고 버스도 다니지도 않는 평당 25만원 정도에 매입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현지 사정하고 안 맞는 얘기죠. 2009년 6월에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 때는 없었던 게 연기 나들목이 들어서면서부터 땅값이 급상승에 지금 있는 거야. 이해찬 집뿐 아니라 이해찬 집이 세종시에 있는 것뿐만 아니고 천안에도 가깝고 고속도로도 하고도 가깝고 철도 국도하고도 가깝고 이거는 정말로 아주 요지 중에 요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해찬의 땅이 있는 부근에 지금 누구나 지금 이런 방송 듣고도 거기 막 가보고 장 구입해 보려고 난리 나는 거지. 그런데 이해찬이 제가 해먹은 게 이제 오히려 드러난 거예요. 괜히 까발려가지고 6월 6일날 전주 가가지고 까발리는 바람에 괜히 자기의 그런 내용들이 드러난 거예요. 김건희 여사 이것 한번 때려보려고 하다가 오직이 지금 도로 두드려 맞고 있는 거야. 제가 해먹은 거 원래 예정에 없던 IC 나들목 이런 거 지금 당초에 없던 게 왜 여기 들어왔는지 이거 전부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반면에 지금 저격의 목표가 됐던 김건희 여사 집안의 땅값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이거는 김건희 여사 쪽에서 얘기했는 게 또 아니고 원래 민주당 쪽 양봉 문수, 그때는 그 민주당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이라 그러더라고. 작년 6월에 국민의힘 군수가 들어서 가지고 이게 들어왔는데 그쪽 사람들이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요청했던 바라는 거예요. 이 경기도 여주구 양평에서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최재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문재인 청와대에서 농업비서관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역위원장을 맡으면서 민주당 소속 정동균 양평 군수하고 당정 간담회 협의회를 가졌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민주당 양평지역위원회 양평군 12개 읍면 대표되는 사람들하고 주민들의 의견 여론 수렴을 하는 내용 과정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구간에 강하 IC 나들목을 만들어 줘야 된다 하는 얘기가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예비 타당성 조사에 없었던 강하 IC 나들목이 그때는 없었던 건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강하면은 강하 IC 나들목을 설치가 되면은 이제 어떤 편의가 있는가 하면은 이 IC라 그런 거는 자동차가 바로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제시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 이 IC 나들목이 설치되기 되면은 양평하고 서울이 15분 거리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인가 하면은 분당에서 서울 오는 것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 측에서 2년 전에 주장한 것인데 그거를 작년 7월에 양평군의 그 민주당 인사들이 주장했던 강하 나들목 설치를 포함해 가지고 현재 노선에 대해서 고속도로 후보 노선을 국토부에 제시했는데 국토부에 원래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했어요. 이 양평군에서 제시한 강하 IC를 설치해도 노선을 좀 바꾸는 2개 안을 놓고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가지고 한쪽으로 결정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이해찬을 비롯해 가지고 민주당에서 이게 권력형 특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이게 민주당이 이 뭐 특혜다 이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시켜 버린 거예요. 가만 냅뒀으면은 IC 됐으면은 국민들이 좋을 겐데 양평 국민들이 엄청나게 혜택을 볼 겐데 이해찬을 비롯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떠벌내는 바람에 이거 백지화된 거예요. 그래서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민주당 자기네들이 2년 전에 요구해가지고 해놨던 게인데 이거 잘 했으면은 양평 군민들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양평 군민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너가 떠벌려가지고 IC 하나 못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뿐이 아닙니다. 이 문제뿐이 아니고 민주당의 의혹으로 인해 가지고 유탄을 맞은 사람이 또 누가 있는가 하면은 김부겸 전 총리예요. 왜냐하면은 김부겸 전 총리는 양평에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잘 살고 있어요.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데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하면은 양평 중에서도 강화나들목 그 강화면 그 부근에 살고 있는 거야. 2021년에 주거 목적으로 한강과 인접한 양평군 강화면에 임야를 매입해 가지고 전원주택을 짓고 있는데 김부겸 전 총리가 작년 말부터 여기에 거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IC가 들어서면은 실제는 이 김부겸 전 총리가 제일 혜택을 많이 보는데 이게 나가리 되는 바람에 좋다 말하는 거지. 그래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폭격해 보려고 김건희 여사 쪽에 선산이 있는 그 부분에 JCT가 들어서거든요. 그 JCT 그 들어서봤자 아무 소용 없는 것을 그걸 IC로 착각. 그러니까 민주당은 IC하고 JC하고 이 구분을 뭐 하는 거야. 뭐 하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알 것 같으면은 그 JCT 해줘. 그럴 거지. 이걸 저격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JC 분기점하고 IC 나들목하고 이거를 지금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걸 구분할 줄 모르면은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실제 여기 민주당에서 덕을 보고 있는 IC 부근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김부겸이나 이해찬이 IC 부근에 있고 JC 그거는 자동차만 고속도로만 이렇게 분기시켜주는 분기점 이거는 김건희 여사 쪽 아무 덕수가 없는 거 갖고 있는 거는 JC 김건희 여사 쪽이에요. 근데 저가 좋은 거 갖고 있으면서도 주디 까다가 이래 된 거예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JCT 분기점이 생긴다 해가지고 이거는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고 JCT 없애라고 얘기해야 될 판인데 이 JCT 부근에는 차가 오르내리지는 뭐 하는 거예요. 차가 오르내리지는 뭐 하고 거기에 차만 빙글빙글 돌려 제키니까 고속도로 주변에 분진만 생기고 오히려 땅값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한 푼 더 먹지 싶어가지고 떠들어 줬던 것을 이거 없애준다 그러면 오히려 나은 거지. 그래서 오히려 김부겸 전 총리 전원주택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지금 재미를 쏠쏠하게 보고 있는데 김부겸 총리도 그걸 알고 샀겠지. 알고 샀는데 얘들이 떠들어가지고 다 까발려놨으니까 이제 돈 버는 거 다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의 참새들이 재조글거리는 바람에 그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전부 다 명치를 지금 콱콱 찌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양평 고속도로에 관련되는 얘기들은 거의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IC 차가 오르내리고 부동산에 돈이 될 만한 곳은 김부겸 이해찬이 저쪽에 토지를 갖고 있는 데가 IC 돈이 될 만한 곳이고 JC 김건희 여사 집안이 갖고 있는 것은 JC 그냥 차만 교차하는 것이지 차가 오르내리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땅값 오를 일은 없고 오히려 민원만 발생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전부 다가 꼬부랑 뭐 지발등에 오줌 누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투쟁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국회 뭐 부분에서 거기에 철야 농성을 한다 그러는데 힘도 좋아. 이 더운데 철야 농성을 하는 거 보면은 이 지지부진한 것을 하루 만에 뭐 했던 사람 잠시는 있겠지만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지금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지도 않는 그런 얘기를 갖고 누가 거기 지키고 있겠다고 이게 벌써 하루 만에 반 이상 빠져나가 버리고 참여율도 저조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더운데 열따구 난다고 볼멘 소리를 해제끼는 게 있는가 하면은 뭐 이따고 가지고 철야 농성 하느냐고 안 듣는 데서는 욕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도
투쟁이 지지부진해지니까 이게 지금 맥히진 않잖아요. 옛날에 광우병은 잘 맥혔지. 그때는 한 건 옳게 했지. 그런데 그때 속고 지금 또 속지 않잖아요. 지금은 확실한 과학자들이 확실한 멘트를 줘서 이해가 됐기 때문에 지금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이래나 저래나 안 되고 여론조시로 나가면은 내년도에 한 40석이나 가져가 버리시면 좋겠어요. 아주 이 사람들 너무 오만방자해가지고 한번 추워봐야 돼. 김건희 여사 선상 거기에 땅값 올려줄까봐 배 아파하면서 제주갈 그랬던 것이 오히려 거꾸로 부메랑 맞았는 게 이해찬이 맞았고 김부겸이 맞았는 거 아니야. 김부겸이 이해찬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이해찬이는 자기 입으로 까짓게 가지고 그래 됐지만은 김부겸이는 뭐가 돼요. 가만히 있다 아닌 밤중에 벼락 맞은 거지. 이런 거를 봐서라도 민주당은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지금 정신이 없어. 지금 정신이 없는 사람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깜방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신이 없을 게고, 송영길이 깜방 가야 되나 말아야 정신이 없을 게고, 김남국이 정신이 없을 게고, 이런데 괜히 이 사람들이 뭐 공천 하나 얻어보려고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마구 짓거리다가 지금 가만히 있는 김부겸이 진짜 벼락 맞아붙고, 이해찬이는 그나마도 자기 몇 마디 씹으는 게 있으니까네 벼락 맞는 거고, 자기네들은 IC 부근에 돈 될 만한 땅 갖고 있으면서 돈 되지도 않는 JC 부근에 JCT 부근에 김건희 여사 선상 갖고 있는 거 그거 저격해 보려고 하다가 옳게 벼락 맞은 거 아니에요? 에이 옹골치다 깨소금. 그래서 이 내용을 확실히 간파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러면 없던 일로 합시다. 백지화 합시다. 공평하지요? 끝. 그래. 민주당 입 있다고 너무 그렇게 제조갈거리지 마라. 촐싹대는 그 몇몇 애들 때문에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되고 가만히 있던 김부겸 날벼락 맞았고 몇 마디 지주걸거렸던 이해찬 당연히 벼락 맞는 게 맞지. 오늘 논평은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에 대해서 논평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제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좀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 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은 제가 다음 방송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멋진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